예방을 위한 시설관리 스마트 도어록 시스템 발표를 맡게 된 성결대학교 신슬기입니다.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 시스템 구조, 주요 하드웨어 구성, 주요 소프트웨어 구성, 시스템 구현, 실험 결과, 결론 순으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연구 배경입니다. 어린이집, 학교, 요양시설, 사우나, 당구장, 학원, 회사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 감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2주간 코로나 확진자 중 32.9%가 집단 감염을 통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할 만큼 집단 감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했고, 모든 시설 사용자들은 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 반드시 문을 통과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문에서 유증상자를 판별하고 시설 출입을 제한한다면 집단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코로나 유증상 중 발열과 폐 손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산소 포화도를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디지털 도어록 시장 규모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얼굴 인식, 지문 인식, 블루투스, 보조키, 비밀번호, 소리 인식, 카드 인증 방식과 같이 다양한 인증 방식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중이용시설 입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유증상 여부를 판별함과 동시에 얼굴 인식, 블루투스, 카드 인증과 같이 비접촉 인증 방식을 사용해 유증상자를 판별하고 시설 내부의 보안도 같이 책임지는 시설관리 스마트 도어록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위 그림은 본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조입니다. 본 시스템의 하드웨어는 라즈베리 파이, 아두이노 3개, 모바일 디바이스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하드웨어에는 얼굴 인식, RFID 카드 읽기, 체온 측정, 산소 측정, 소프트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해 아두이노와 연결된 도어록을 제어합니다. 다음은 유증상자 판별을 위한 하드웨어 구성입니다. 체온 측정을 하기 위해 비접촉 체온 측정 센서인 MLX90614를 사용해 위와 같이 하드웨어를 구성했습니다. 본 하드웨어는 체온을 측정한 결과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이 체온 37.5도 이상인 경우 경고음을 울려 사용자의 시설 방문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유증상자 판별을 위한 두 번째 하드웨어 구성입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을 위해 산소 포화도 측정 센서인 MAX30100을 사용해 산소 포화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인 경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폐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측정 결과가 90% 이하라면 경고음을 울려 시설 출입을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도어록 하드웨어 구성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도어록을 개조해 아두이노, RFID 리더기, 블루투스 모듈과 연결했습니다. 따라서 RFID 태그를 사용해 도어록을 제어하거나 블루투스 모듈이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얼굴 인식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도어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 구성입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검출기를 읽고 라즈베리 파이 카메라를 초기화합니다. 카메라를 통해 영상이 입력되면 그 입력된 값 중에 얼굴이 검출된다면 검출된 얼굴이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데이터가 존재할 경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사용자의 이름을 출력하고 도어록과 연결된 아두이노에 블루투스 문자열을 전송해 도어록을 제어합니다. 얼굴 인식 시스템은 오픈CV를 사용해서 구축했으며 하루 검출기 알고리즘을 사용했습니다. 관리자 애플리케이션의 구성도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다른 시설을 클릭하면 주변 블루투스 장치를 검색합니다. 블루투스 장치를 연결하고 버튼을 클릭하면 도어록과 연결된 아두이노에 블루투스를 통해 문자를 전송합니다. 초기 연동 시 관리자는 반드시 블루투스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자가 아닌 일반 사용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구현한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RFID 인증 방식을 사용한 도어록 제어입니다.
RFID 태그를 리더기에 인식하면 도어록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얼굴 인증 방식을 사용한 도어록 제어입니다. 라즈베리파이 터치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인증된 사용자가 얼굴 인식을 하면 도어록이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등록은 관리자가 사진을 등록하거나 라즈베리파이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직접 사진을 촬영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블루투스 통신을 사용한 도어록 제어입니다. 관리자는 관리자 전용 앱을 사용해 도어록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시설을 선택한 후 앱으로 도어록을 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앱으로 다수의 시설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 관리에 용이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유증상자 판별 시스템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증상으로는 발열, 건태감, 기침, 호흡 곤란 및 폐렴 등 경증에서 중증까지 호흡기 감염증이 나타납니다. 그 외에 가래, 인후통, 두통, 객혈과 오심, 설사 등도 나타납니다. 저희는 시설 출입 전 무인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발열 증상과 호흡 곤란 증상 확인을 통해 유증상자를 판별하기로 했습니다. 발열의 기준은 37.5도 이상인 경우, 호흡 곤란의 기준인 경우는 산소 포화도 90% 이하로 설정했습니다. 시설 출입 전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산소 포화도 90% 이하면 소리와 LCD의 문자 경고를 통해 유증상자의 시설 출입을 제한했습니다. 비접촉 체온 센서를 사용해 체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37.5도 이상인 경우 워링이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비품을 사용해 시설 출입을 경고합니다. 산소 포화도 측정 센서를 사용해 산소 포화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면 체온 측정과 동일하게 워링이라는 경고 메시지와 함께 비품을 사용해 시설 출입을 경고합니다. 건물 안 복도에서 20대 여성 4명, 남성 4명을 대상으로 본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RFID 카드 인증을 통한 도어록 제어, 관리자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도어록 제어는 정확하게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체온, 산소 포화도 측정은 측정할 때마다 미세한 오차가 발생했지만 유증상자 판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굴 인식의 경우 같은 성별이거나 비슷한 얼굴 특징을 가지고 있는 혈흔의 경우 동일 인물로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1차 인증 방식으로 얼굴 인식 인증, 2차 인증 방식으로 RFID를 사용한다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본 연구를 활용하여 스마트 빌딩, 무인시설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본 시스템을 상용화할 경우 시설의 목적에 따라 인증 절차를 설정하면 시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됩니다. 본 시스템은 다중이용 시설에서의 코로나19와 같이 전염병 감염 예방을 위한 비대면 출입 통제 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비접촉 인증 방식을 사용하고 감염 유효 증상자를 사전에 판별해 시설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창의인재사업의 지원을 통해 진행한 ICT 멘토링 프로젝트 결과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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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가 사용자의 얼굴을 미리 사진 파일을 받아서 올리거나 아니면은 사용자가 라즈베리파이 터치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직접 사진을 50장을 촬영한 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거의 2초면 끝나기 때문에 빠르게 지나갑니다. 네. 저희가 정확한 인식률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저희가 실험 결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비슷한 성별이거나 아니면은 가족 관계인 경우에는 동일한 인물로 판단하는 경우가 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네. 네. 본 시스템의 경우 그 마스크가 필수적으로 의무화되지 않았을 때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마스크 쓰는 것을 고려를 잘 못했고요. 그리고 마스크를 쓰면 얼굴 인식 자체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산소 포화도 센서는 네. 접촉 시간 그 위에 손대야 되나요? 네. 그래 다른 것들을 최대한 비접촉식으로 진행했지만 이 접촉식 센서 같은 경우는 멘토님의 조언을 받았는데 어쩔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그리고 또 시설 출입 전에 손 소독을 진행하니까 괜찮다고 판단하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은데 네. 우리는 비접촉이니까 안전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잠깐 접촉이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디어 제안은 3월 말에서 4월 초에 제시되었습니다. 사람의 대부분의 저희가 그 산소 포화도 근거 기준이 아마 90%이고요. 그리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산소 포화도가 대부분 95% 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폐 기능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그 95% 이하로 내려가기 때문에 90% 이하면 확실히 산소 기능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네. 만성 폐렴이나 네. 천식 환자 같은 경우에도 네. 출입이 안 돼.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비율이나 뭐 예를 들면 90%라고 했는데 네. 90% 이하이면서 코로나가 아닌 사람 한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걸 한번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 거는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90%라고 하는 게 네. 예를 들면 최근에 뭐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도 이하면 코로나 환자를 의심할 수 있어 이런 뭐 공식적인 데이터 혹시 있어? 아니요, 그런 공시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90%면은 호흡기 관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근거가 있어서 코로나 관련 아니지만 호흡기 문제 관련해서 넣었습니다. 네. 네. 저희 일단 판별 기준이 산소 포화도가 90% 이하거나 그리고 체온이 37.5도 이상이기 때문에 체온이 만약에 낮아도 산소 포화도 그러니까 산소 호흡기 관련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유증상자로 판별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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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인식을 위한 네. 얼굴 인식을 위한 데이터셋은 라즈베리 파이에 있는 데이터셋 폴더에 사용자별로 그 넘버링해서 저장이 됩니다. 인식 알고리즘도 라즈베리에서 수행됩니다. 네. 이거 50장 넘는 이유가 있어요. 적보다 적은 건 인식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30장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생각보다 좀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50장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2초 만에 찍는다고 보니까 그냥 프레임을 추출해가지고 50장 만드는 것 같은데. 네. 30장이나 50장이나 그냥 거의 같은 이미지 50장 넣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눈을 깜빡인다던가 아니면 약간 좀 고개가 달라진다던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50장으로 설정했습니다.
네, 네. 네. 본 시스템을 구현할 때 가장 좀 까다로웠던 부분은 확실히 그 사람마다 좀 정확하게 값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